자, 이번 시간에는 도함수의 활용 단원을 이제 넘어왔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접선의 방정식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 우리가 수학 2에서도 도함수의 활용이라는 단원이 있었고, 접선의 방정식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 평균값 정리, 함수의 증가, 감소, 극대, 극소, 최대, 최소 이런 내용들을 했었는데, 자, 요 단원도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좀 더 다양한 함수에 대해서 미분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러다 보니까 그 미분하는 방법을 이제 여기서 배운 미분하는 방법을 적용해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를 좀 해볼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하기 전에 좀 기본적인 직선의 방정식을 다시 한번 좀 복습하고 내용을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예전에 했었던 게, 자, 어떤 x1, y1이라는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x의 개수가 기울기였고, 그 다음에 x 대신에 x-x1, y 대신에 y-y1을 붙였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기울기가 m인 직선에 평행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다. 평행하면 기울기가 같았으니까 x의 개수가 이제 같다라고 식을 써주셔야 되는 것이고, 자, 이번에는 수직인 직선이다. 그러면은 우리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수가 마이너스의 반대부호의 역수로서 표현이 됐었지. 이렇게 우리가 수직일 때에도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접선의 방정식으로 넘어왔어. 접선의 방정식. 우리가 이제 그 미분계수라 하면 f'a라는 거는 어떤 함수 y는 fx가 x가 a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했었죠. a, f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우리 이 x의 개수로서 기울기로 이제 작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어떤 함수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 그 a, fa라는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a이니까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자, 지금 지나는 점이 나와 있죠. x 대신에 x-a, y 대신에 y-fa 라고 주어지고, 그 x의 개수를 접선의 기울기인 f'a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fa를 넘겨가지고 이항한 형태로 많이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림상으로 따졌을 때는 어떤 접하는 점에서의 접선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세 가지 상황이 우리가 이제 있었어. 자, 첫 번째로 이제 접점의 좌표가 주어지던가, 기울기가 주어지던가, 아니면은 그 외부의 점이 주어지던가, 외부의 점은 그 다음 상황,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었을 때로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접점이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 주어야 되느냐. 자, 접점이 주어질 때가 가장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쉬운 상황이거든요. 자, 왜냐하면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알고 싶어. 자, 우리 그 접선의 방정식을 다시 한번 써보시게 되면은, 자, y는 자, f'a에 x-a에 더하기 fa로서 주어지는 건데, 우리 지금 지나는 점 a, fa가 주어졌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뭐만 알면 됩니까? a와 fa를 아니까 요 f'a만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인 f'a를 구해줍니다. 이 y는 fx의 도함수인 f'x를 구해서 x에 a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걸 구했으면은 그냥 이 접선의 방정식만 세워주시면 끝 나는 것이고, 자,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자, 요거 2번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3번은,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그 접점의 좌표가 이제 안 주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접점의 좌표를 이렇게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2번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3번도 접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두는 과정이 있어요. 자, 보시면. 자, 가장 먼저, 자, 이 곡선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 가장 먼저 접점의 좌표를 이렇게 미지수로 두시고, 우리 기울기가 이제 m이라고 주어진 거는 결국에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그 도함수에다가 그 접점에 이 x좌표를 넣은 게, 도함수 f'x에 t를 넣어준 게 기울기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f't가 m이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 t와 접점의 좌표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접선의 방정식 세워주시기만 하면 끝나겠고, 자, 마지막 상황. 자, 마지막 상황은 이제 외부의 점에서 x1, y1이라는 외부의 점에서 곡선에 접선을 그어버리는 거지.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주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접점의 좌표를 가지고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하면은 F'T로, X가 T일 때니까 F'T로 나올 거니까 우선은 이 둘을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은 세울 수가 있습니다. T가 뭔지는 몰라도 일단 식은 세울 수 있어. 자, 그 식을 세우신 다음에 그 접선이 지금 이 X1, Y1을 지나는 상황이죠. 왜? 왜냐하면은 어떤 곡선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 곡선 위에 어떤 외부의 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지금 그어버리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그 외부의 점을 우리는 지금 여기서 X1, Y1이라고 준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접점의 좌표를 우리가 아직 모르니까 미지수로 T, FT로 둔 상황이잖아. 우리는 이 접점의 좌표를 활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세웠습니까? 얘는 이제 Y는 F'T 써주시고, 그 다음에 X-T 플러스 FT 이렇게 이제 주어지신 건데, 우리는 이 접선의 방정식에다가 그 지나는 점인 X1, Y1을 대입해 보실 수가 있겠지. 요걸 이제 대입해 준 식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돼야 되겠죠. 대입해서 이제 그 X1, Y1이 주어졌고, 대입해서 T 값까지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의 개수가 여러 개일 수 있는데, 그 교점의 개수가 결국에는 이제 우리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주실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수토에서 이제 배웠던 그 접선의 방정식이랑 완전히 일치하는데, 이제 우리가 미적분 들어와서 새롭게 배운 여러 가지 미분법들에 대해서 요걸 좀 적용을 좀 해 볼게요.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 저번 시간에 여러 가지 미분법을 공부하면서 뭐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미분하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었습니까? 매개 변수하고 음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하는 것도 있었죠. 그 두 가지 매개 변수와 그 다음에 이 음함수 미분을 이용해서 한번 좀 확인도 해보겠습니다. 자, 매개 변수 미분은 어떻게 해주시냐면은, 자, 우리 방금 전에 다시 그 접점과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를 알면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었는데, 우리 X는 FT, Y는 GT로 표현이 된 이 T는 A에 대응하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은 그 점, T는 A에 대응하는 점의 좌표가 뭔지 알아야 되고, X, Y가 뭔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아셔야 되는데,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제 뭐였습니까? dx분의 dy였죠. dx분의 dy. 얘가 이제 그 미분을 했다라는 도함수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겠지. 자, dx분의 dy, 쟤는 이제 어떻게 구해주셨었냐? dx분의 dy. 자, dx분의 dy는, 자, 먼저 xy가 지금 t로 표현이 된 어떤 식이 주어졌는데, 이제 얘를 t에 관해서 미분을 해주셔가지고, dt분의 dx, 그리고 dt분의 dy를 구해줬던 거 기억납니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dt가 이제 약분이 되겠고, dx분의 dy가 이렇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x쪽 미분분에 y쪽 미분을 이용해주면 요게 이제 뭐다? 요게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t가 주어지면은 그 접선의 기울기가 계산이 되는 상황이고, t가 a라고 이제 주어졌으면은 a를 이제 대입해서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 그 다음에 t에다가 a 대입해서 그 만나는 접점의 x값, y값을 구해주실 수가 있겠죠. 결국 저 세 가지를 구해주셨으면은 접선의 방정식에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것이고, 예를 한번 좀 들어보시면, 자, 봅시다. 자, 우리 x는 3t, y는 t-2t라는 저 곡선이 있어. t에다가 3을 이제 대입해서 그 대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볼 거야. 자, 가장 먼저 접선의 방정식, 그럼 접선의 기울기를 알아야 되겠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주기 위해서 얘를 이제 미분을 해주는 거지. 자, t에 대해서 미분하면 3, t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2t-2. 자, 그래서 dx분의 dy 계산해 주신 게 3분의 2t-2가 될 거야. 얘가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식이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은 t는 3일 때의 그 xy 좌표도 아셔야 되는 건데, xy 좌표. 우선 t에다가 3을 대입해 주시게 되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3분의 4로 나오는 상황이죠. 그리고 3을 대입해 주셨을 때 xy가 뭐가 나옵니까? 3 대입해 주시면 9하고 3이 나오는 거 맞습니까? 9하고 3이 나오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세워주신 게 y는 3분의 4에 9,3을 지나는 거니까 x-9에 플러스 3, 요거를 전개해 주시면 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음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한 접선의 방정식을 보실 건데, 자, 음함수의 미분법도 똑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접선의 기울기를 알기 위해서 요 dx분의 dy를 구해 주셔야 되는 건데, dx분의 dy를 이제 구해 준다. 음함수의 민법 이용해서. 자, 구했으면은 우리가 그 대응하는 그 x, y 좌표를 대입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완성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자, 저렇게 생긴 곡선의 1,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자, 그러면은 양변을 이제 음함수의 미분법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자, 2x. 자, 그 다음에 곱미분이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는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인데, 뒤에 거 미분이 이제 dx분의 dy로 이렇게 나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y제곱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2y에 dx분의 dy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아. 얘가 0이 되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dx분의 dy로 정리를 해주시게 된 식을 써보시면 되는데, 자, 이제 얘를 이제 보시면은 일단 2로 다 소거는 될 것 같고, 약분 될 것 같고, 자, dx분의 dy로 묶어주니까 x-y 분의 x 플러스 y 여기까지 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자, 우리 이제 1,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래. 그러면 x에다가 1 넣고 y에다가 2를 넣어서 계산해 주시게 되는 게 이렇게 되겠죠. 마3이 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마3. 자, 그럼 다시 마3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은 x에 1 넣고 자, 지금 x-y분의, 자, 분자가 지금 여기 아까 2항 했으니까 마이너스가 붙여야 되겠죠, 여기. 자, 여기 마이너스까지 붙여주셔서 플러스 3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따라서, 자, 접선의 방정식은 y는 접선의 기울기 3이고, 지나는 점이 1,2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자, 이제 요거 넘어가서 필수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선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와 있어. 미분해에서 우리가 이제 그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 주셔야 되겠죠. 자, 미분이 들어갑니다. 미분. 자, y'은 자, 분수함수 형태니까 몫의 미분법이죠. 자, 분모의 제곱. 자, 위에 거 미분 1, 밑에 거 그대로. 자, 마이너스 밑에 거 미분 1, 그 다음에 위에 거 그대로 써주시게 되면은 어떻게 나오죠, 얘가? 자, 분자는 2가 될 것이고 분모는 그대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 따라서 이 도함수가 지금 나왔고 우리는 x가 마이너스 2일 때의 접선 구해주는 것이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게 된 게 몇입니까? 그때 y'은 자,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니까 얘가 2가 나오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따라서 우리 접선의 방정식 완성합시다. 기울기 2고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2,3이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전개해서 2x 플러스 7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자. 자, 이 곱의 미분법을 좀 적용해 주셔가지고 미분해 줍니다. 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자, 앞에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야. 자, 우리는 이제 x가 파이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 구해 주시는 거니까 x에다가 파이를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y'이라는 게 자, 파이 대입해 주면은 마이너스 파이로 나오게 된다라는 걸 아시겠죠? 자,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파이니까 y는 마이너스 파이에 x 마이너스 파이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파이 x 플러스 파이 되고 여기까지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2번.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접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두고 풀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1번 보시면은 자, 이 곡선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1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자, 1번은 먼저 우리가 도함수를 한번 좀 구해봅시다. 미분해 주시면 자, 이제 로그 미분이죠. 자, 분모는 그대로 분자는 미분으로 들어갔었어. 자, 우리는 그 접점의 좌표를 이제 t, ft로 이제 두게 되면은 x에 t를 대입했을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우리 이 식을 만족하려면은 분모가 1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t가 2다라는 것이 여기서 확인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우리 기울기는 현재 알고 있고 접점의 그 x 좌표를 알았습니다. t에다가 2를 마저 대입해서 y 좌표까지 계산해 볼게요. t에다 2 대입해 주시면 y가 몇입니까? 자, ln 1이니까 0이 되겠죠. 0. 자, 따라서 우리 이제 접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어, 이제. 자, 기울기는 1이라고 주어졌고, 1. 그 다음에 이제 지나는 점이 2,0이죠. 그러면 x-2에 더하기 0. 이렇게 써주시면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도 보시면 저 곡선에 이제 접하면서 요놈과 평행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라 라고 나와 있지. 자, 먼저 이 직선은 지금 기울기가 몇이냐면은 2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시라는 거니까 우선 우리는 저 함수를 미분해서 도함수를 구해보자. 자, 지수함수 미분이니까 원형 그대로 나오고 이 지수를 미분해줘야 되겠죠? 건미분, 속미분 둘 다 해주시면은 속미분의 2가 등장할 거야. 자, 우리는 마찬가지로 접점의 좌표를 t, ft로 두시게 되면은 결국에 x에다가 이제 t를 대입했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2가 나오는 것을 지금 구해 주어야 되는 상황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2의 2t 제곱이 1이 되어야 하므로 우리 지수가 1이 되려면은 지수식 1이 되려면은 지수가 0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t가 0이다 라는 것을 일단 하나 알 수가 있겠어요. 자, t에다가 0을 저 원래 함수에다가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y가 몇이니까 y는 이제 그대로 1이 나오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지나는 점 0,1이고 기울기는 2라고 문제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y는 2배 x-0에 더하기 1 해서 2x 더하기 1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확인을 해봅시다. 곡선 밖에서 그은. 자, 원점에서 곡선의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자, 방금 전 기울기 주어진 거와 마찬가지로 접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t, 이런 식으로 미지수로 둘 필요가 있어. 접점의 좌표를 t, ft라고 이렇게 좀 놓아봅시다. t, ft. 자,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이제 세워줘야 돼.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도 우리가 알아야 식을 세울 수 있으니까 도함수 구해봅니다. 자, 제 이제 미분해 주셔야 되겠는데, 자, 미분해 주실 때 이제, 자, 얘를 좀 다시 쓰자. 자, 미분해 주시면, 목세 미분법이죠? 자, 분모는 제곱이고, 자, 분자 미분 x분의 1, 분모는, 자, 여기 x로 쓸게. 자, 분자 미분 x분의 1, 분모 그대로 곱해서 1. 그 다음에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해 주시면 ln x. 이렇게 등장하게 되겠죠? 자, 우리는 t, ft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y'은 t를 대입해서 t제곱분의 1-ln t라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겠고, 자, 이거를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주는 거지. y는, 자, 접선의 기울기 t제곱분의 1-ln t. 자, 지나는 점 x-t, ft를 적어주셔야 되는 것인데, 자, 우리 이 곡선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는 것이니까 t 대입해서 t분의 lnt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t분의 lnt. 자, 우리 원점에서 그은 접선이기 때문에 이 접선의 방정식은 원점을 지나야 될 거야. 원점의 좌표 0,0을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자, 0은, 자, 여기 0 들어갔다 칩시다. 마이너스 t 약분 되겠죠? 마이너스 t분의 1-lnt 플러스 t분의 lnt.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좀 더 정리를 해볼까? 자, 양변에 일단은 지금 t를 한번 좀 곱해서 정리해보자. 0은,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lnt. t 곱해주니까 lnt가 하나 더 있는 상황이네. 이렇게.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넘기고 해가지고 lnt를 구해주시면 2분의 1이 나오는 것이니까 우리 지수식 바꿔주게 되면은 2의 2분의 1제곱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 t까지 찾아줬으면 이제 끝났어. 우리 아까 구해놨었던 이 접선의 방정식에다가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죠? 대입만. 자, 식 완성해주시면, 자, y는, 자, t제곱 2분의, 자, 1-lnt인데, 이거 lnt 이거 들어가주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ln 2의 2분의 1 계산해주시면 2분의 1이 앞에 나오죠? 자, 2분의 1이 앞에 나오는데, 1-2분의 1 해서 2분의 1, x-2의 2분의 1 플러스, 자, t분의, 자, lnt가 또 나오네. 2분의 1. 자, 요거 이제 좀 더 정리해서 정리해 주시면은, 자, 이거 분모 합칩시다. 2분의 1. 자, x-2의 2분의 1 더하기 2의 2분의 1. 그 다음에 분모 합쳐서 이렇게 써질 수가 있겠네. 자, 이걸 전개를 해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전개해 주시면은, 자, 이 부분이 얘랑 아마 소거가 될 거야. 왜 소거가 됩니까? 얘네들이 곱해주니까 분모가 2의 2분의 1로 처리가 되겠죠? 얘 지수끼리 빼주는 거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식은 뭡니까? 2의, 그 다음에 1의
x 여기까지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 2분의 1x 네, 이게 정답이네요.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4번을 봅시다. 곡선 밖에서 접선을 몇 개 그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야. 자, 문제에서 a, 0에서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가 있다. a가 도대체 범위가 무엇일까? 라는 거 구해줘야 되겠죠? 자, 지금 저 a, 0이라는 거는 외부의 점이야. 외부의 점에서 접선을 그어준 상황이니까 우리 아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세 가지 상황 중 맨 마지막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자, 우선 이제 미분을 해서 도함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앞에 거 미분, 뒤에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은 원형이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곱미분까지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겠죠. 자, 얘를 2에 2x로 묶어주시니 2x 더하기 1 여기 1이고 2x가 있으니까 이렇게 도함수가 나오겠습니다. 자, 접선미답표 둡니다. t, ft라고 이제 두게 되면은 우리 이제 접선의 기울기는 t 대입한 걸로 쓰면 되겠지. 자, 식 바로 써볼까? 따라서 y는 자, t 대입한 게 접선의 기울기 2에 2t에 2t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제 x 마이너스 t 플러스 자, 이제 함수 값은 이제 x에 t를 대입해 주신 거 t, 2, 2t 여기까지 좀 써주시면 되겠네. 자, 얘가 a, 0을 지나야 되겠죠. a, 0을 대입해 보십니다. a, 0을 대입해 보시면 여기 a가 들어가야 되겠지. 자, 2에 2t에 자, 2t 플러스 1에 여기 이제 a 마이너스 t 플러스 t에 2에 2t 여기까지 쓸 수 있겠지? 자, 이 식을 좀 정리해주기 위해서 양변에 요 2에 2t 얘는 확실히 양수니까 나눠도 문제가 없죠. 얘로 양변을 나눠줄게. 자, 여기 위에다 다시 쓰겠습니다. 0은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자, 이거 전개를 해서 좀 써보자. 자, 2at 마이너스 2t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플러스 t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는데 소거되는 게 보이겠고요. 다 좌변으로 넘겨서 2t 제곱 마이너스 2at 마이너스 a는 0이다. 여기까지 좀 써보도록 할게. 자, 여기까지 썼는데 이제 이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다. 그러면 접점이 두 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접점이 두 개다라는 얘기는 각 접점에서 그 x좌표인 t가 있을 건데 t가 다르게 있을 거 아닙니까? 서로 다른 접선이면은 접점도 다를 거니까 접점의 x좌표도 달라서 두 개의 t 값이 나오게 될 것이다. 즉, 이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상황이다라는 거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이구나. 자, 따라서 판별식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 자, 짝수 공식 들어가서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얘가 이제 0보다 크다. 요거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a로 묶어 주셔가지고 0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요 두 가지로 범위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5번입니다. 매개 변수로 나타낸 곡선의 접선의 방정식이야. 자, 매개 변수를 이용한 x, y가 t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죠. 자, t가 2에 대응이 되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거는 dx분의 dy를 알아야 되는데 dx분의 dy를 알기 전에 먼저 x, y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것에 대해서 확인해 볼게. 자, y를 t에 대해 미분합니다. 자, 몫의 미분이죠. 분모의 제곱. 자, 위에 있는 t니까 위에 거 미분, 밑에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위에 그대로 밑에 거 미분이 나와야 되겠지. 자, 그러면은 자, 밑에 거 이제 미분해 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쟤들은 이제 2t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2t로. 자, 좀 더 정리를 해보시게 된 게 1 플러스 t 제곱의 전체 제곱분의 자, 이제 마이너스 2t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t 제곱 여기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y를 미분했고 이제 x를 미분해 볼 차례야. x 미분 들어갑니다. 그러면 1 플러스 t 제곱의 제곱분의 자, 위에 거 미분 밑에 거 그대로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 위에 거는 그대로 그 다음에 밑에 거 미분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곱하기 2t 자, 얘도 이제 좀 전개해서 정리를 해보시면은 1 플러스 t 제곱의 제곱분의 자, 전개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2t 세제곱. 얘는 소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소거가 되겠죠, 여기.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 플러스 2t 이제 해줘가지고 얘가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지금 식이 지금 다 소거가 되고 있죠, 지금? 어디가 지금 미분이 어디 잘못된 게 있는 거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마이너스 2t에 1 플러스 t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 제곱에 2t. 이렇게 해줬고, 소거가 지금, 자, 여기 지금 어디가 없어지죠, 지금? 마이너스 2t 플러스 2t 플러스 t 제곱, 마이너스 t 제곱. 자, 지금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자, 이제 y쪽 미분해 주시다 보면은, 이제, 1 마이너스 t 제곱이고, t 제곱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t 제곱이 남아야 되는 상황인데, x쪽 미분이 마이너스 4t가 지금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마이너스 4t.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죠?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t에서 마이너스 4t. 이렇게 좀 써줘야 되겠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dt분의 dx, 그 다음에 dt분의 dy. 자, 이제 얘네 둘이 나왔으니까, 이제, 얘분의 얘 들어가 주시게 된 게 dx분의 dy겠죠? 그거면 밑에다 써볼게. 자, dx분의 dy인데, 자, 요거 분자끼리만 써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4t분의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t제곱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우리는 t가 2일 때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t에다가 2를 대입해 주시게 되면 2 대입해 주면 마이너스 8분의 자, 2 대입해 주니까 마이너스 3 8분의 3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자, 접선의 기울기는 구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접점의 x, y 좌표를 아셔야 되겠지. 그 좌표는 t에다가 2를 대입해 주셔서 계산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대입해 보시면 t에다가 2를 넣습니다. 다음 x가 이제 어떻게 나옵니까? 2 대입해 주시면은 분모가 5, 분자가 마이너스 3이죠. 자, 마찬가지로 y로 계산해 보시게 된 게 t에다가 2를 대입해 줍니다. 5분의 2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 y는 8분의 3 x 플러스 5분의 3 플러스 5분의 2 여기까지 이제 나와 주어야 되니까 y는 8분의 3x 이거 이제 다 전개를 해 주셔야 되겠죠. 자, 플러스 약분되는 거 넣고 40분의 9 더하기 5분의 2 자, 통분해 주기 위해서 8을 곱해 주셔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y는 8분의 3x 더하기 40분의 27 25죠. 자, 8이 16 더하기 9에서 25 자, 약분 들어가주게 되니까 여기도 이제 8분의 5로 나오게 된다는 게 확인이 되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음함수의 미분을 이용한 접선의 방정식까지 왔어. 자, 저 곡선 위에 저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라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확인해 봅시다. 자, 자, 이 점은 이제 주어졌고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알아야 되니까 미분해서 dx분의 dy를 구해줘야 되겠죠. 자, 미분 들어갑니다. 미분 해봅시다. 자, 앞에 거 미분해서 2x 자, 뒤에 거 미분하면은 원형이 그대로 나오게 되고 성미분 들어가야 되겠지. 자, 성미분 들어가면은 이제 이 dx분의 dy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얘가 0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dx분의 dy를 이제 구해줘야 되는데 자, 넘기고 해서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자, dx분의 dy는 자, 얘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요 놈으로 나눠주시게 된 것이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우리는 x가 0, y가 2분의 1일 때를 대입해 주시는 거니까 x의 0, y의 2분의 1을 대입해 준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해주시면 자, y의 2분의 1 들어가면은 지수가 0 자, 분자에 넣어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1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네. 얘가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자, x-0에 더하기 2분의 1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1 자, 여기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맞는지 확인해 보면은 예, 맞죠? 예, 일단은 여기서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 극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우리 이제 함수의 증가, 감소, 극대, 극소는 수2에서도 똑같이 이제 다뤘었는데 이제 미적분으로 이제 넘어왔죠. 이제 새로운 여러 가지 함수들, 새로운 미분 방법을 가지고 이제 증가, 감소, 극대, 극소 따져볼 거고 자, 우리 이계도 함수를 이용해서 극대, 극소를 따지는 것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증가와 감소 어떤 함수 fx가 이무의 두실수 x1, x2에 대해서 자,
x2가 더 클 때 함수값도 더 크다면은 우리는 그 함수가 증가한다. 반대로 함수값이 오히려 더 작으면 감소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에 대한 판정은 이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했었죠. 자, 도함수는 이제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면은 그 접선의 기울기 모양처럼 위로 올라가게 증가여야 되겠고,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다 그러면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접선이니까 그 모양 자체도 내려가게, 원래 함수가 내려가게 그려져야 될 거야.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함수가 f'x가 0보다 커야 증가한다, f'x가 0보다 작으면 감소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여기라는 거는 자리를 바꿔준 거잖아. 증가하면 도함수가 0보다 크냐라는 거죠. 증가하면 도함수가 0보다 크냐. 자, 어떤 함수가 증가했을 때 도함수가 반드시 0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여기 성립하지는 않았습니다. 밑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자, 결국에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 어떤 함수가 이제 그 f'x가 0인 지점에서는 이제 그 접선의 기울기가, 자, 여기 양수인 상황인데 0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접선의 기울기에 부호가 양수 변하지 않고 있죠. 자, 혹은 양수 음수로도 바뀔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음수로 바뀌게 되겠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f'x가 0이 되는 점은 뭔가 이 도함수의 f'x의 부호가 바뀔 수도 있는 점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 자, 올바른 설명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여기 아니라 증가하면 f'x는 0 이상이다, 등호가 붙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감소하면은 f'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등호가 붙고 있죠. 요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극대극소에 대해서 확인해 보면은, 자, 극대극소의 정의가 이제 뭐냐면은, 자, 우리가,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야. 어떤 열린 구간이야. 어떤 열린 구간. 자, 열린 구간이라는 거는 양끝점을 포함하지 않는 구간을 의미하는 거였죠. 임의로 내 맘대로 열린 구간을 딱 잡았을 때 그 열린 구간 안에서 어떤 함수의 최대값이 존재하면은, 지금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은 fx가 항상 fa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x는 a를 넣었을 때의 이 값이 가장 클 때, 즉 얘가 최대값처럼 작용할 때 그 값에서 극대를 가지고 그 값을 극대값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최소값을 가지면은 극소값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A1에 해당하는 부분을 봅시다. 지금 임의로 열린 구간을 잡아, 닫힌 구간을 이렇게 잡아. 자, 그러면은 그 열린 구간에는 지금 보시면 가장 우측 솟은 최대값이 지금 존재한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FA1이 지금 최대값이 되겠고, 그래서 이 1번 상황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 A1일 때의 값이 가장 큰 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극대값이다라고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어떤 임의로 구간을 이렇게 잡아,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로 잡았다. 그러면은 그 구간에서 이제 가장 아래에 있는 최소값이 여기에 지금 존재하죠. 그 값을 극소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둘이 통틀어서 극값이라고 부르고, 자, 만약에 어떤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다. 그러면 함수가 부드럽게 그려지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 부드럽게 그려지는 상황에서 극값을 가진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그려지는데 어떤 열린 구간에서 최대, 어떤 열린 구간에서 최소를 가지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반드시 그 극값을 가지는 지점에서 f'a가 0이다. 즉 접선의 기울기가 0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자,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고 해서 반드시 극값을 가지는 상황은 아닐 수도 있다. 왜냐면은 아까 여기 들었던 예시 중에서 이런 게 있지. 자,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지금 0인데 이 점은 극대 혹은 극소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내가 적당히 열린 구간을 잡아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이 열린 구간에서 최소값이 존재하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자. 그러면은 가장 아래에 있는 값으로 이제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은 2점이지만 뚫려있기 때문에 그 값이 포함이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극소나 극대를 가지지 않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극대극소의 판정이야. 극대극소의 판정은 우리가 이제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따질 때 기본적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어야 된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상태에서 자, 부호가 지금 얘처럼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면은 안 된다라는 거지. 자, 접선의 기울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제 바뀌어야 되냐면은 자, 극대 같은 경우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에서 음수로 지금 바뀐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되시죠. 물론 그 사이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도 있는 것이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음수인 상황에 있고 양수인 상황에 있다. 그러면은 극대를 가지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확인이 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그 좌우로 부호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자, 양에서 음이다. 양에서 음이면은 극대. 음에서 양이다. 그러면은 극소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는 크고 소는 작은 것으로 생각을 해줘가지고 자, 대는 큰 거잖아. 양수가 음수보다 크니까 뭔가 앞에 거를 좀 기준으로 삼아서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큰 거, 극대.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극소. 이런 식으로 좀 매칭해서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무조건 극대 값이 극소보다 크다. 뭐 이런 건 없습니다. 함수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자, 우리는 이제 새로운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이번에 이계도 함수를 이용해서 극대극소를 한번 판정을 해볼 거야. 자, 이계도 함수를 확인해 봅시다. 기본적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0일 때야. 그랬을 때 이계도 함수의 값이 0보다 작으면은 어떻다? 얘는 극대값을 가지고 이계도 함수의 값이 0보다 크면 양수이면 극소값을 가진다라고 돼 있거든요. 자,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면요. 이게 극대를 가지는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자, 양수에서 지금 음수로 다시 양수에서 음수로 지금 바뀌는 상황이고요. 자, 지금 이계도 함수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이거 잘 봐. 우리가 어떤 함수 fx의 증가 감소를 따지기 위해서 부함수의 부호가 중요했어. 부함수의 부호.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이제 한 차원 더 이제 미분을 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까? 미분해서. 만약에 어떤 f'x라는 함수의 증가 감소를 만약에 따지기 위해서는 f'x의 증가 감소. 그러면은 한 번 더 미분한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좀 중요할 것 같아. 한 번 더 미분한. 자, 이거 우리 앞에 거부터 확인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 도함수가 만약에 도함수가 양수였으면은 앞에서도 보셨지만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니까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어가지고 이거 증가 아니었습니까? 증가. 자, 마찬가지로 f'x가 마이너스야. 내려가는 모양이야.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감소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었잖아요. 그죠? 감소. 자, 이제 요거를 잘 봐. 요거. 자, f'x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 f2'x의 부호가 마이너스이냐 플러스냐에 따라서 이 f'x의 그래프 자체가 감소하는지 증가하는지가 결정이 되겠지. 자,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마찬가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우리는 원래 함수 관점에서 생각해 볼 거야. fx 입장에서. 자, 지금 f2'a가 0보다 작으면 극대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만약에 이계도 함수가 마이너스라고 생각해봐. 이계도 함수가 마이너스. 그러면은 f'x는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모양으로 나올 거란 말이지. 지금 감소하는 게 원래 함수 fx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이 도함수가 감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함수가 지금 점점 값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말 그대로 작아진다는 얘기인데, 자, 봐봐. 자,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야. 근데 점점 가다가 0을 찍고 그 다음에 음수로 지금 바뀌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는 상황, 도대체 어떤 상황이냐면요.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한다? 이계도 함수가 음수인 상황을 얘기를 해준다.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한다라는 거는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기 전에 반드시 여기 0을 거쳐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자, 그래서 이계도 함수 값이 음수다. 극대를 가진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자, 마찬가지 맥락으로 극소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음수였다가 양수로 지금 바뀌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야. 자,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자, 반대로 생각해 볼까?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증가해.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려면은 양수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이계도 함수의 부호가 양수여야 되겠다. 양수. 이계도 함수가 양수여야
이 f'x가 증가해서 접선의 기울기 값이 증가해서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계도함수가 양수다, 극소를 갖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양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계도함수가 음수면요, 위로 블록처럼 함수가 그려지고요.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뭔가 위로 블록처럼 그려지고, 만약에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다 그러면 값이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기 때문에 뭔가 아래로 블록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는 이제 어떤 하나의 예를 들어가지고 저 fx의 극값을 구해볼 거야. 자, 확인해 봅시다. 자, 지금 저 fx를 이제 먼저 좀 분리를 해서 우리가 x 플러스 x분의 1 만들어 놨고요. 자, 얘를 이제 미분을 해주고 한 번 더 미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극값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기본적으로 0이 되는 거를 확인해 보셔야 되겠지. 자, 그래서 x를 구해 보시니까 1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x값에서 이기도함수의 값을 이제 가지고 부호 판단해서 극대인지 극소인지 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게 되면은 이기도함수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은 음수, 그냥 1을 넣어주면은 양수가 나오는 상황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서는 지금 이계도함수가 음수이니까 점점 값이 감소하는 위로 블록으로 나오게 되겠고요. 극대값. 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극대값, 1을 넣었을 때는 이제 양수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 극소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주의해 주실 점은 뭐냐면은 만약에 이계도함수의 값도 0이다. 그러면은 그 값을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계도함수가 0일 때에는 지금처럼 극값이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 요거까지 좀 생각을 해 주십시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방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 지금 나와 있죠. 이제 이계도함수의 값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에 따라서 우리가 점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아까 확인했었습니다. 읽어보시고 자, 개념칙을 넘어가고 바로 필수 예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저 두 함수에 대해서 증감을 조사해봐라 라고 돼 있어. 자, 1번. 자,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도함수를 좀 이제 구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도록 하는 그 0을 기준으로 해서 양수면 증가, 음수면 감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미분 들어갑니다. 자, 분모 제곱, 그 다음에 자, 위에 거 미분, 밑에 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밑에 거 미분, 위에 거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은 얘가 0이 되기 위한 x를 찾아보시니까 분모 무시 가능하죠? x가 0이어야 될 거야. 자, 우리 이제 이거 가지고 증감표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 건데 증감표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x, f'x, fx 해줘가지고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런 식으로. 자, 우리는 x가 0일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범위를 나눠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은 지금 0보다 작을 때와 0보다 클 때 확인해 보시면 x가 0일 때 도함수의 값이 지금 0이고요. 자, 0일 때 함수값 뭐 계산할 필요 없긴 한데 넣어서 확인해 보시면 4분의 1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0보다 작으면 어떤 부호를 가지는가 생각해 보실 건데 음수가 들어간다 치면은 양수값 나오는 거 맞습니까? 양수. 0보다 큰 값이 들어가 음수가 나오는 거 맞습니까? 음수로 생각해 주시고, 자, 그랬을 때 fx의 모양은 도함수가 양수면 증가, 도함수가 음수면 감소,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우리 증가하는 범위는 어디냐? 이 0보다 작기만 하면은 증가니까 우리 이거 이제 구간으로 써야 되겠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어디까지? 0까지. 자, 여기 디모 표시하고 0까지 증가한다 라고 써주시고, 자, 반대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싹 다 양수야. 그래서 0 포함해서 무한대로 이제 갔을 때는 이제 감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자. 유함수의 증가 감소를 한번 조사를 해봐라 라는 거야. 자, 얘는 이제 조금, 자, 여기 옆에다 쓸게요. 자, 일단 미분을 해보자. 그러면 1 더하기 해주시고, 자, 얘를 이제 미분을 해주셔야 되는 건데 16-x제곱의 2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해서 미분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얘는 자, 2분의 1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16-x제곱의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자, 이거 이제 우리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역수 형태니까 분모에 쓰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1 플러스. 자, 이게 이제 성비분 하나 빼먹었다. 마이너스 2x까지 추가시켜 주실게. 자, 마이너스 2분의 2. 우리는 역수로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16 마이너스 x제곱에 2분의 1제곱 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를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달아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우리는 이제 얘가 이제 뭐가 되고 싶다. 얘가 이제 0이 되는 걸 확인하고 싶으니까 0 되는 x를 찾아보셔야 되겠죠. 자, 양변에 분모를 곱해주시고 분모를 곱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x는 0 여기까지 쓸 거야. 자, 양변 이제 2x 넘겨가지고 제곱해줍니다. 제곱해주면은 좌변은 이렇게 되겠고 우변은 4x 제곱이야. 이렇게 나오겠죠. 자, 넘겨주시면은 5x제곱이 16이니까 결국에 5로 나눠주고 x 구해주시면은 5분의 4루트 5의 풀마가 이렇게 붙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맞는지 좀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자, 지금 값이 지금, 자, 여기가 지금 조금 잘못된 값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잠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여기 지금 2분의 1이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죠, 2분의 1. 이렇게 2분의 1까지. 자, 그럼 어차피 얘는 약분이 될 것이고, 2가 없겠네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4x제곱이 아니라, 그냥 x제곱이구나. 넘어가면은 2x제곱이구나. 자, x는 이제 풀마 2루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증간표 들어가는 거야. 증간표 x, f'x, 그냥 fx. 자, 우리가 이번에는 확인해 줘야 될 값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값의 범위를 어떻게 끊어줄 거냐면은 이렇게 끊어줄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끊어주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해줘야 되겠다. 여기까지. 자, 우리는 마이너스 2루트 2와 2루트 2라는 그 기준 값들을 이제 가지고 그 사이에나 경계에 있는 부분의 범위를 구해볼 거야. 자, 이 두 x값은 도함수가 0이 되게 하는 값이기 때문에 여기는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겠고요. 자동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뭐가 이제 문제냐면은, 자, 요거. 자, 0과 4 사이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마이너스 2루트 2보다 작은 쪽, 음수 쪽은 볼 필요가 없고, 마찬가지로 0보다 큰 부분만 우리가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얘를 이제 마이너스 2루트 2라고 이제 보지 말고 어차피 0부터 볼 것이니까 그냥 0이라고 좀 써주도록 할게. 0. 자, 그러면은 우리 2루트 2보다 작으면 어떤 보호를 가졌냐. 2루트 2보다 작으면 우리가 이 0과 2루트 사이에서는 어떤 값을 이제 보호를 가지는지 따져주셔야 되거든요. 자, 어떻게 따져주셔야 되냐면은 가장 무난한 방법, 쉬운 방법은 그 사이에 있는 적절한 x값을 대입해보는 방법이야. 예를 들어서 x에다가 1 같은 거 넣어줘가지고 아니면 뭐 2 같은 거 넣어줘가지고 식이 성립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0 같은 것도 여기서 넣어서 어떻게 부호가 나오나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요. 만약에 0을 넣어주시게 되면은 얘 때문에 0 돼버리기 때문에 얘 때문에 다 날아가서 1만 양수가 되는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2루트 2보다 작기만 하면은 양수로 나온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양수. 그보다 크면은 그럼 뭐가 나올까? 음수가 나와줘야 되겠지. 실제로 2루트 2보다 큰 거를 넣어주시게 되면은 음수가 나올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은 자, 플러스 증가, 증가, 증가 여기서 잠깐 멈추고 여기서 마이너스니까 감소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자, x가 2루트 2일 때, x가 2루트 2일 때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게 되면 몇입니까? 자, 여기 대입해 주시면은 루트 8에서 제곱해서 8. 2루트 2 더하기 2루트 2, 4루트 2가 나오겠네.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자,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x가 이제 0보다 크고 2루트 2보다 사이에 있을 때 구간으로 적어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0, 1루트 2 너는 증가. 자, 그 다음 반대로 2루트 2보다 크다. 이때는 감소라고 판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여기 지금 2루트 2하고 이제 4까지죠? 문제에서 4까지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4로 수정한 게 맞겠네요. 자, 여기까지. 자, 그다음 봅시다.
자, 어떤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서 감소를 해야 된다. a의 범위를 구해주라. 라는 문제가 나왔어. 감소하려면 f'x가 어때야 된다고? 0 이하여야 된다고요. 자, 그럼 미분을 합시다. 1번. 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플러스. 앞에 거 미분은 안 하고 그대로. 자, 뒤에 거 미분. 2에 마이너스 x 미분하면 2에 마이너스 x에다가 성비분 들어가니까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붙게 되겠죠. 자, 우리는 얘가 이제 감소해야 된다. 0보다 작거나 같은 요 범위를 구해줘야 돼. 자, 먼저 양변에 요 놈. 2의 마이너스 x는 양수니까 양변을 제로 나눠 봅시다. 그럼 남는 식. 자,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ax. 그 다음에 a-5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를 이제 알 수 있겠고요. 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a-2x 플러스 5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식이 바뀌네. 자, 얘가 이제 우리는 처음에는 감소해야 된다라고 식을 세웠지만은 이번에는 이 2차 함수 다시 이 2차 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2차 부등식이 만들어졌죠. 자, 우리는 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을 해줘야 되니까 어떤 조건을 갖고 있었죠? 최고창의 개수가 이제 0보다 크다, 양수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얘가 0보다 크다. 자, 그 다음에 판별식 들어가는 거 있었죠?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라고 들어가는 것도 있었다. 자, 판별식 들어갑니다. 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등호가 있으니까 여기도 등호는 붙이는 겁니다. 자, 전개해서 정리해주면 끝나겠다.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 마이너스 20 더하기 4a 0보다 작거나 같다. 속어 들어가니까 결국에 a제곱 마이너스 16이지. 이제 인수분해가 되죠. a 플러스 4, a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마이너스 4부터 그냥 4까지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이제 보자. 2번. 자, 이번에는 3 이상일 때 증가하도록 하는 범위를 구해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저 함수 fx가 저 구간에서 증가해줘야 되니까 일단은 도함수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셔야지. 자, 미분해보시면 a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얘가 이제 증가해줘야 된다. 어느 구간에서? 3부터 무한대까지 이 구간에서 증가해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일단 이 함수를 한번 좀 그려보셔야 좋겠는데, 요거는 어떤 함수 형태입니까? 유리함수 맞습니까? 유리함수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네.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게 점근선. 그때 이 상수항이 y에 대한 점근선이었던 거 기억납니까? 이렇게죠. 자, 그러면은 저 함수를 한번 좀 그려보셔야 되겠는데, 그려보자. 자, 우선은 이제 이 분수항에 분자의 부호가 중요했었는데 분자가 음수네. 그러면은 2사분면 4사분면으로 그려졌던 거 맞습니까? 그리고 x는 0이고 y는 a이기 때문에, 그리고 a의 범위를 구해주는 문제죠. 대략적으로 이렇게 함수를 잡았을 때 내가 이제 y는 a가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제 이 2사분면 4사분면을 지나는 함수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점근선이 y는 a다. 근데 3 이상일 때부터 0 이상이면 되는 거잖아. 3 이상일 때부터. 3을 그러면은 대략 여기 정도로 잡아가지고 3 이상이니까 여기를 오른쪽 부분을 쭉 다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모든 범위에서 0 이상이어야 되는 거니까 최소값이 0 이상이면 된다. 그래서 x에 3 대입한 거, 얘가 0 이상이다. 요 식 하나만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 넣어줍니다. a-3분의 1이 0 이상이니까 a는 결국에 3분의 1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3분의 1 이상이구나. 자, 그 다음에 필수의 9번 극값을 구해봐라 라는 문제야. 자, 우리가 극값, 극대값, 극소값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값을 구해주셔야 되겠는데, 미분이 일단 들어갑니다. 자, 앞에 건 미분, 뒤에 그대로 플러스, 그
그 다음에 앞에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이 이렇게 들어가겠네. 자, 이제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은 소거되는 게 보이죠? 여기서 마이너스 사인 x, 그냥 사인 x가 소거가 돼서 ex의 코사인 x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ex의 코사인 x. 지금 여기 2배죠? 2배 ex의 코사인 x. 자, 우리는 극값을 구해주는 거, 기본적으로 접선의 기울기, 도함수가 0이 되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구해 나갔었습니다. 자, 이 지수함수는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 코사인이 0 되는 걸 구해주셔야 되겠는데, 그걸 만족하는 x는 코사인이 0 되는 건 뭐가 있었습니까? 코사인 함수 그려봐야 되나? 이렇게 그려보시면 여기가 2파이였고, 자, 코사인이 0 되는 게 두 가지 값이 있다. 뭐하고 뭐가 있습니까? 2분의 파이하고 2분의 3파이가 있죠? 이 두 가지 값이 있어. 즉 그 두 가지 값에서의 극값이 도대체 무엇일까? 혹은 극값을 가지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진간표 x가 자 어떻게 나오냐 보자. 쭉쭉쭉 그려봅시다. 쭉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봅시다. x가 2분의 파이일 때가 있고 2분의 3파이일 때가 있다. 그러면 이 도함수의 값은 이 두 x 값에서 당연히 0일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사이사이에 있는 것들의 그 부호가 어떻게 나와서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따져주셔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 따지는 방법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따지는 방법. 자, 첫 번째 방법이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이계도 함수를 이용해서도 극대극소를 판단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계도 함수. 얘를 한 번 더 미분을 한번 해보신다. 라는 거지. 자, 지금 f'x가 뭐냐? 2배의 ex의 코사인 x로 나와 있는데 한 번 더 미분 들어가 보자.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제. 자, 2배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마이너스, 플러스. 앞에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 2배의 ex로 묶어주게 되니까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여기까지 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0이 되도록 하는 그 미분에서 0 나오는 x 값을 저기다가 대입을 해보시면 부호가 나온다는 거지. 자, 2분의 파이 한번 넣어볼까? x가 2분의 파이면 어떻게 되죠? 2분의 파이면 자, 2배 2의 2분의 파이. 자, 코사인 2분의 파이 0이고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 얘는 이제 요거를 이제 처리를 이제 안 할 것이고요. 여기까지만 처리해 줄 거고 음수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해 주실 거 2분의 3파이도 좀 넣어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 2분의 3파이. 자, 2배 2의 2분의 3파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2분의 3파이 0, 사인 2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양수겠네. 자, 이기도 함수가 이제 음수면 뭡니까? 이기도 함수가 음수면은 점점 기울기가 감소하는 극대. 2분의 3파이 같은 경우에는 양수니까 극소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따라서 우리는 이 2분의 파이보다 작을 때가 극대. 작을 때가 극대. 다시. 2분의 파이가 극대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 상황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고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었다. 0에서는 다시 2분의 3파이에서는 극소를 가지는 거니까 이제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지. 자, 얘는 이제 극대를 가지고요. 극대. 얘는 극소를 가질 겁니다. 극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그때 그 극대값, 극소 값을 구해줘야 되는 거니까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를 원래 함수에다가 대입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분의 파이 대입해주시면 얘는 이제 날라가고 얘가 1이니까 2의 2분의 파이. 자, 2분의 3파이 대입해주시게 되면은 얘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얘는 0이 되는 거니까 앞에 똑같이 마이너스 2의 2분의 3파이 여기까지 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기도 함수를 이용해서도 이렇게 구해 주실 수가 있긴 한데, 자, 이게 너무 번거롭다 그러면은 이렇게 확인해 주셔도 될 것 같아. 2분의 파이보다 작은 쪽의 부호를 판단하시려면은 2분의 파이보다 작은 값을 그냥 넣어보면 되겠죠. 작은 값을. 뭐 6분의 파이나 뭐 아니면 뭐 간단한 0 같은 거 이제 넣어보셔도 되겠는데, 만약에 0을 넣었다 치면은 0을 넣었다 치면은 자, f'0은, 자, 얘가 이제 계산해 주시니까 1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양수가 나오는 게 맞지.
자, 요 사이에 있는 것도 이제 그 사이에 적절한 가, 뭐 파이 같은 거 넣어볼까? 넣어주시면 이게 파이가 나오고 일단 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달려서 나오는 음수 값을 가진다. 요 사이에서 그걸 또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확인해 주실 수도 있겠고요. 자, 극대극소를 이용해서 미정계수를 한번 구해보자 라는 유형이 나왔어. 자, x가 1일 때 극소가 6일 때 극대는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문제죠. 자, 우리 그럼 저 함수를 우선 미분부터 해보자. 자, 도함수 f'x는 a 플러스, 자, 건미분, 목세 미분이죠. 자, 위에 거 그대로 마이너스 밑에 거 해주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x가 1일 때 극소가 6이니까 x에 1을 대입해 주시게 되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1 대입해 주시면 4분의 b죠. 얘가 이제 0이 되어야 되겠고, 자, 극소값이 6이다? 그러면은 저 원래 함수에다가 이제 뭘 대입해? 1 대입해서 6이다. 이런 식을 써보시면 되겠죠. 자, 1 대입해서 0이다. 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나 다시 6이죠? 0이 아니라 6이지.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얘네들을 이제 잘 연립을 해 보셔야 되는데, 얘네 극수야. 자, 연립해 주시면, 자, 이제 위의 식에서 밑에 식을 빼주시게 된 게 몇이죠? 빼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4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b, 마이너스 4분의 3b는 마이너스 6이구나. 양변에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를 곱해주시는 게 8이구나. 라는 것을 일단 하나 알 수가 있고, 아, b가 8이구나.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자, b가 이제 8이구나. 자, 그러면은 b에다가 8 대입해 주시면은 a가 몇이죠? a가 이제 2가 나오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나올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fx의 극대값을 구해주라 라는 문제인데, 자, 우리 이 식을 다시 한번 작성해 보자. a, b 구했으니까. 그러면 2-x 플러스 1의 제곱분의 8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우리는 극대를 좀 찾고 싶다. 극대. 그렇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그 값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는데, 분수항을 좌변으로 이항해주고, 그 다음에 분자 약분이 되겠죠? 분자 약분이 들어간다. 양변에 분모를 곱합니다. x 플러스 1의 제곱이 4가 되는 상황에서 x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지만, x는, 자, 검증도 해보셔야 되겠지. 1일 때, 마이너스일 때 왜 안 되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이게 플러스일 때는 1,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x가 1일 때 극값을 가지고 마이너스 3일 때에도 극값을 가지니까 1일 때는 아까 극소를 가진다며. 그러면 3일 때를 구해줘라는, 마3일 때를 구해줘라는 얘기겠죠? 마3일 때. 얘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얘가 이제. 자, f-3은 저 식에다가 대입해 주시게 되니까, 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분의 p. 자, a가 이제 2고, 그 다음에 b가 이제 8이니까,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0이다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을 봅시다. 극값을 가질 조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 저 함수가 극대극소를 모두 갖고 싶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선 미분을 좀 해보셔야 되겠지. f'x는 1-ln x 미분 x분의 1. 그 다음에 x분의 1 미분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x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x제곱분의 1. 자, 얘가 이제 극대극소를 모두 갖고 싶다. 그러면은 얘를 이제 x제곱분의 1로 좀 묶어내줘 가지고 이렇게 식을 좀 바꿔서 써볼게.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우리는 결국 극대극소는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0, f'이 결국에 0 되는 걸 기준으로 해서 구해주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좀, 이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좀 확인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이제 뭐냐면은 극대극소가 이제 어떻게 나와줘야 되냐. x는 이제 원래 진수 조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0 이상인 거, 0보다 큰 것만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하니까 근의 분리입니다. 두 근의 합이 어때야 돼? 양수. 두 근의 곱도 어때야 돼? 두 근의 곱. 얘 같은 경우에도 양수여야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 두 근만 있어주면 될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제 두 근의 합은 여기서 이제 a가 0보다 큰 건 당연.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 1과 1보다 0보다 큰 건 당연. 이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판별식을 써주셔야 되겠죠?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가 0보다 크다. 요거까지 좀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이거 풀어주게 되면은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가 0보다 큰 셈이니까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이렇게 들어갑시다. 자,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거는 요거하고 요거를 따져 주셔야 되거든요. 자, 공통범위 확인하기 위해서 수직선을 그려 주실게. 자, 마이너스 2보다 작고 그냥 2보다 큰 부분도 존재합니다. 자, 결국 공통범위는 이제 2보다 크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겠고요. 2보다 크다. 2보다 큰 걸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있는 2번을 이제 보도록 합시다. 2번. 극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A의 범위는 무엇일까? 요 삼각함수에서 극값 가지는지 여부 잘 보세요, 이거. 자, 미분을 일단 해준다. 도함수는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sin X. 이렇게 이제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그 극값을 가지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는데. 자, 근데 우리 이제 요구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 요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사인의 범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사인은 1과 마이너스 1 사이의 범위야. 거기에다가 마삼을 곱해. 마삼을 곱해 주시면은 여기 곱한 게 앞으로 오고 그 다음에 여기 마삼 곱한 게 뒤쪽으로 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양변에 a를 더해 주셔가지고 더 도함수의 형태로 좀 만들어 줍니다. 도함수의 형태로. 자, 얘가 이제 뭐다? 도함수죠. 자, 도함수의 형태로 좀 만들어 줍니다. 자, 어떤 조건식을 세워주셔야 되냐면은 우리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어야 극값이 존재하는데 지금 A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부호가 어떻게 뭐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그런 거는 지금 몰라. 그런데 우리 결국 부호가 바뀌지 않고 어떤 특정 부호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극값을 가지지 않겠죠. 그런 특정 부호만 가진다? 그러면 최소값이 애초에 양수가 돼버리던가 또는 어떻게? 최대값이 애초에 음수가 돼버리기만 하면은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극값을 갖지 않을까라는 거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결국에 최소가 0보다 크면은 되고 최대가 0보다 작으면 되는데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a-3이 딱 0이다. 여기가 만약에 딱 0이야.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더하기 6이니까 0과 6 사이로 나오겠지. 접선의 기울기가 0과 6 사이만 가능하다는 거는 접선의 증가하다가 0과 6 사이의 범위에서 잠깐 기울기 0을 찍을 수는 있긴 하지만은 양수로 나오고 음수로 안 나오기 때문에 절대 꺾여서 내려가거나 올라가는 점이 없다. 극값을 갖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호가 반드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자, 풀어주시면 A가 마3보다 작거나 또는 A가 그냥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좀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도함수의 활용 첫 단원 마치겠습니다.